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그리고 평화대사, 평화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자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나현재 가수님이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가 옆에 있는데도 사모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 만큼 너무 좋았는데요. 우리 나현재 가수님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아마 확실히 알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거 함께 보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조이는 무소의 악마의 철학이요 실천은 무시무시한 범죄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신령의 멸치를 칩시다. 승리는 결코 우리의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타도에 총진군합시다. 국제 뭉쳐 멀리 합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총이라는 사람의 사상으로 나오고 아까만한 분이 있어서 하나님 주는 말씀. 저들을 통하든가 저들을 통하든가 하나님을 중심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라. 실패. 이런 실상이 현실을 생긴다. 여러분, 우리 통일의 사상이다. 어떻게 통일합니까?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근본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서부터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피는 누구나 지나갔으니까 말이에요.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줘 마.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게 뭐다리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도 그렇고 말이지. 자기들 기억만 해도 다 가고 그래서 하는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에도 비슷하다고요. 진환원이 있기 전에 진환이 많이 봐야서 가져야 돼. 진환원이 있기 전에 순놈 안무 남자 여자 상대적 되는 이 진환원은 먼저 무엇이느냐 나중에 봤어요. 난 정체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일주일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너무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나 봤어? 봤어? 또 사람 뛰어 사람 봤어? 보지 못한 걸 귀한 것을 알고. 그래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자. 피는 물보다는 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북한에서 그리고 소련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승공 운동을 펼치시면서 왜 그렇게 남북통일에 진심이셨는지 그리고 또 그 노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아까도 보셨잖아요. 목숨이 한 개라도 부족할 만큼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오로지 남북통일을 위해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아가셨습니다. 일평생을.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심으로 남북통일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기준의 자료입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 대국이 이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표는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3년 5월 자료입니다. 한국과 G7의 국가들의 그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 G7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상 G7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충분히 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글로벌 국력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순위를 살펴보니까 한국은 종합 6위를 차지하면서 G7에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를 앞서게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이 너무나 크게 발전되어 있고요. 세계 선도국 중 하나로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이 너무나 발전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인 에스콰이어에서는 역대 최고 10대 그룹에 BTS를 선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K컬처라는 그 이름으로 현재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큰 과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물론이고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너무나 크고 세대 간의 갈등, 고용의 갈등 등 대한민국 전체를 양분화로 그렇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인구 결백의 시대도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신분 상승은 어렵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전 국민들 마음 가운데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흙수저다.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70.7%나 달한다고 했고요. 대한민국이 헬조선 같다. 이거는 지옥 같다라는 겁니다. 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80.7%나 된다고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희망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전 세계에서 자살률 또한 터무니없이 너무 높습니다. 이 표의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빨간색 기둥에 혼자 수사 올라와 있는 게 보이나요?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전체 출산율은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0.9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수가 현재 급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반이 18개였어요.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18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총 36개 반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이 거창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현재 반이 2개밖에 없답니다. 그만큼 비교가 확실히 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결혼 수도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율은 또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건만 되면 이민 가고 싶다라고 답한 국민들이 75.4%, 75%에 달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대한민국은요, 현재 분열과 갈등의 축소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고, 빈부의 갈등이 있고, 세대의 갈등, 남녀 간의 성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될 텐데요.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문제를 이렇게 신통일 한국으로, 남북 통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앞서 나왔던 그 많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71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남북이 전쟁을 멈춘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번이나 강산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은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분단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북한군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해상으로 200여 발의
포격을 가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감을 또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또 팽팽하게 조성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국군은 2배에 달하는 400여 발의 포사격으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죠. 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멈추지 않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되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조금씩 점점 대남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남한과 북한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남조선을 평정하겠다. 그런 대사변을 준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으름장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막말을 마구 쏟아냈었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민족 역사에서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 화해라는 단어, 동족이라는 그 개념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기관과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과 같은 그런 대남기구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과는 대화조차 일절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쳤죠. 그리고 또한 남북교류 차원에서 연결되었던 경의선 철도도 철거했고요. 문제는 조국 통일 3대 현장탑, 이것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철거하라고 지시한 이 기념탑은요, 김일성의 통일 원칙을 기리고자 200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건설한 아주 중요한 기념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탑은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그리고 고려민족연방제 통일 방안, 이렇게 김일성의 세 가지의 통일 원칙을 담고 있는 탑입니다. 어쩌면 북한에서 조국 통일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김정은은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세운 그 원칙을 아버지인 김정일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손자인 김정은이 철거를 명령했고 실제로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이미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념탑을 철거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마 큰 충격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보면은 내부에는 이렇게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석판들이 이렇게 가득 메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석판에는 세계 각국의 친북 단체들이 다 보내온 것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보낸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국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념탑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철거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아마 북한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진인데요.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이런 무모한 판단, 이런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조국 통일이라는 그런 대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군주님도 참아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아예 통일을 안 하겠다. 우리는 별개의 국가로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당 간부들도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국 통일이라는 그 대명분이 사라진다면은 김정은은 결국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실제로도 현재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뭔가요? 현재로서는 대내적인 이유가 가장 커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의 사상 이완입니다. 이 한류가 들어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말도 따라하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한 영상을 입고시키면 최대 4년까지 지키는 어마어마한 법까지 만들어서 외부적으로 사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참에 남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남한 문화가 스며들 토대까지 아예 없애버리자는 게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북한 싫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은데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동족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김정은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은 이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식량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은 러시아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전쟁이 끝나면 그 이후에 필요한 나라는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다. 그것을 러시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한과 북한의 그 양다리 외교를 러시아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전쟁을 마치게 되면은 러시아는 대북 지원이 끊겨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현재 북한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에 그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8년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아주 가까운 사이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쿠바는 북한과 혈맹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바마저 2024년 2월 14일에 북한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쿠바가 이렇게 배신을 때리게 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 북한은 외교적으로 큰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우리 평양 주재 전 영국 대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는 북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준다. 쿠바는 북한의 해외 작전의 교두보이자 사상과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이 외교관을 내보낼 여력이 없어서 북한은 외교를 중국과 러시아로 축소를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원조를 접거나 줄이면은 북한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원조도 전쟁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그것을 대체할 국가가 없다. 개성공단을 압류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설득해서 원조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실리면서 현재 북한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여정은 아까 기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도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북한과 만남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이것을 미국이 오롯이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한국과의 여러 안보적인 공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일본은 북한과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외교적으로도 조금씩 고립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현재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더 크게 단절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4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까 영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노래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그리 깊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단절해서 이 젊은이들을 자신의 사상으로 계속 물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서 현재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완전 180도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결혼 1순위가 뭐냐? 탈북민 가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북 관계가 현재 대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이 한반도의 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내딛었던 그 당시에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께서는, 저희들은 참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직접 평양에 들어가셔서 김일성 주석과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참부모님의 이 행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아버님은요,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해방 직후에 2차례나 김일성 정권 하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특히 5년형을 선고받아서 이제 흥남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와 싸우는 그 과정 안에서도 김일성이 보낸 그런 테러범들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부모님께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쩌면은 살해에 당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서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셨어요. 평양을 방문하셔서 김일성 주석에게 이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즉시 실행하자고 제안도 하셨고요. 그러한 대가로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길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참부모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참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켰을 수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사랑으로 북한에서 대승리하신 우리 참부모님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부모님께서는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1990년 4월 소련의 크렘린궁을 먼저 방문하시고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지셨고,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소련과 한국이 수교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께서 직접 참관하신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하고 세계 언론인 대회라는 큰 대회를 이제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시면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를 탈피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내셨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참부모님께서는 아직 한국과 중국이 수교도 맺지 않았던 1980년대 중국 광동성에서 자동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판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습니다. 또한 한중 사전도 없었고요. 한러 사전도 없었던 그 시대에 참부모님께서 직접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한중 사전과 한러 사전을 편찬하는 걸 도와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중 관계의 그런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이러한 중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 덕분에 이제 북한의 지도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원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또 이제 추후에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요, 참부모님께서 직접 중국에 있는 판다 자동차 공업단지를 시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판다 자동차 공업단지의 기공식에 중국의 주석과 총리, 1인자, 2인자 모두가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부터 참부모님께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한중 수교의 길을 직접 당신께서 발벗고 뛰어다니시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도 아까 나왔지만은 이제 아버님께서 책상을 치면서 하나님 봤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을 설파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머님께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중국의 인민대회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신 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991년, 어머님 혼자서 이제 평양을 방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참모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 해인 1992년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중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고요. 중국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당시 참 어머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화합과 협력은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삼국이 형제처럼 지낼 때 세계 평화가 가능합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이를 위해서 두익사상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요, 대화합의 사상입니다. 인류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뭉쳐야 하고 그러자면 한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는 그 다음에 1993년에는 이제 소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크렘린 궁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소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도 직접 생명을 걸고서 중국 인민과 소련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단언하게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현재도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체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키셨습니다. 여기는 반기문 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도 있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들어가 있고 뉴트 킹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2022명의 국가적 세계적 지도자들이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조직위원장은 남북은 75년간 분단, 현재의 한반도 안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유엔 안보리 협약을 어기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UPF와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환영사를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영상으로 축전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바로서 EU 집행위원장,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입니다. 이분도 한학자 총재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직접 증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훈센 총리도 함께 참석해서 남북 통일을 같이 염원을 했었고요.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학자 총재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크게 축복을 해주셨고, 또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한반도 통일을 같이 참석을 하셔서 또 염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놀라운 것은 방금 보았던 이 사람들, 반기문도 그렇고요. 이 EU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훈센 총리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전 부통령,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직접 한국에 찾아오셨고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으로 오셨고 기조 연설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우리 한화자 총재님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중심으로 연설을 해주셨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같이 염원을 해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 모두 감사합니다. 이건 모두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다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의 업적을 다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리고 얼마나 참 부모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저희 행사를 마친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당선인이었죠. 우리 존경하는 평화대사, 평화위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남한과 북한의 분단 원인은 미국과 소련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만 끝나면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체제만 끝나면은 우리들에게 통일이 올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지금 저희들은 통일을 맞이했나요? 우리는 여전히 분단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오히려 현재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난국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참된 통일의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은 남북이 분단된 것은 미국과 소련 때문이 아니고요. 세계사적인 종말 시대에 있어서 탕감의 사명을 짊어진 민족이 우리 한 민족이기 때문에 38선을 중심하고 세계사적인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렸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뜻을 중심하고 보면은 북한은 가인 국가이고요. 한국은 아벨 국가이기 때문에 아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복귀의 사명을 짊어지고 북한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이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을 중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를 중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복귀되려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은 가인의 자리에 있는 북한이 아벨의 자리에 있는 남한을 치는 그 자리에서 자연 굴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복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참 어머님, 한화자 총재님께서도 남북 통일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북 통일은 오직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신한국이 되어야지만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평화대사, 평화위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이 사진은요, 참 아버님 성화를 추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온 조화와 추모 조선입니다. 그 조선의 내용을 보면은 문선명 선생님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에 북한 정부가 보내온 조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를 보낸 것을 북한 방송에서 촬영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북한 정부가 참 아버님 탄신 백돌과 참 어머님의 77세 희수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보내온 화환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진을 보게 될 때 북한의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참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에게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향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시몬이라고 하는 세계정성본부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정연합의 회원들에게 명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북한 동포들의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늘부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중심령 회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참 어머니께서는 미국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서 데스밸리 소금을 채취하시고 특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에 가서 직접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이 북한을 성별하면서 남북 통일로 갈 수 있는 정성의 기대를 아주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돌아봐도 참 부모님만큼,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만큼 이 나라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성 들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아주 역사적인 것을 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생을 살아오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참부모님께서 북한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 한 분의 간증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짧으니까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치 영역에서 참부모님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의 활동과 업적을 더 폭넓게 봐오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북한 인권 및 탈납북자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여러분, 제19대 국회의원 조명철 의원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명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성인, 지금도 늙어서도 두 분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두 분의 말씀과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32살에 처음으로 문선명 선생님, 한학자 선생님을 뵀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만남일지는 몰라도 그때 저희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평양에서 김일성대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이 건설부 장관을 하셨죠. 문선명 선생님이 평양 다녀가신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장관들을 모여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요. 사람이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하면 그런 용기와 말씀을 하실까? 이게 첫째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제3국에서 살 때요, 북한을 욕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비판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양에 살 때 북한 체제가 잘못되고 사상과 이념이 잘못됐다고 최고위층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못 봤습니다. 수많은 대통령,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기업인들, 심지어 NGO를 한다는 분들까지 평양에 오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찬양하다, 오히려 비판은커녕 찬양하다 오는 모습들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공산주의 이념 잘못됐다, 주체사상 잘못됐다, 이런 담대한
얘기를 북한에 그것도 최고위층 앉아있는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그 분이야말로 얼마나 대담한 분일까, 얼마나 담대한 분일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 가서 말 한 번 잘못해서 또 손전 포스터 하나 만졌다고 뗐다고 해서 하느님 찬양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 기업인, 시민들, 오늘 심지어 미국 시민들까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평양과 그 얘기를 할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정작 가보십시오. 뻥끗하기 힘듭니다. 참 대담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또 느낀 게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입니다. 모두가 북한을 비판하고 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조져라 조져라, 응? 죽여라 죽여라 이러고 있을 때 문 총재님 안 된다고 하시고 잘못됐다고 하신 분이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가자는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전개된 사업들을 보면 금강산 사업, 그리고 북한에 가면 제일 없는 게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사업, 호텔 사업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평화, 번영, 그게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한학자 선생님 처음 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응? 얼굴에 광채가 나는, 평양 시민들이 열광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쁘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깨끗하고 맑고, 예? 광채나는 그 영상, 예? 그 보면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면 저로 티 없는 맑은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릴 때, 지금도 마음껏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말은 안 하시지만 얼굴로 말씀하시는 그분, 제가 이 두 분을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뭘 하신다면 꼭 행사에 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광팬이라고 할까요? 예. 그 문선명 선생님이 가셨을 때 참 앞길이 막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용운 선생의 그 시 님이 침묵이라는 것도 몇 번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보내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셨으니 북한과 같은, 한반도와 같은 전 세계에서 넓혀보면 그 어두운 곳에 누가 사랑을 주고 빛을 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 이야, 우리 어머님 최고구나, 대단한구나. 계승,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 더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시는 오늘의 이 현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모아놓고 평화, 번영, 통일 이런 걸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시는 어느 조직, 우리 정부도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자, 학계,
학자들 모여놓고 이런 행사, 이런 설득, 이런 사랑을 주는 곳이 특히 최근에 보기 힘듭니다. 지금 하늘 부모님 송해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행복은 그 어머님이 만드시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미래가 밝고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야 또 건강하셔야 정말 북한과 같은 그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칠 거다. 우리 노래 사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선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있잖아요. 어머님 따라 갑시다. 고맙습니다.